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4.19 혁명을 통해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냈지만 5.16 군사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쿠데타로 집권을 한 박정희는 헌법을 유린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18년간이나 장기 집권을 했습니다. 독재의 서슬이 퍼런 시절에도 민주주의를 찾고자 했던 사람들의 힘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국민들의 거센 민주화를 위한 요구에 결국 박정희는 측근인 김재규의 손에 저격당했습니다. 독재자가 사라진 후 박정희 독재 정권의 상징인 유신헌법을 개정하고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기를 원했고 민주화를 향한 목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는데요. 하지만 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로 대표되는 신군부는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열망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전두환과 신군부는 광주 학살을 통한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국민들을 굴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광주의 진실을 알고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청에서 계엄군의 총에 죽어간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살아남아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독재 정권 하에서 자신들의 정당성 없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누군가는 고문과 협박을 통해 간첩이 되어야 했고 국가폭력이 쉼없이 일어났던 현장이 바로 남영동 대공분실입니다. 1987년 1월 14일 박종철 열사가 물고문을 받던 도중 사망하자 경찰과 전두환 정권은 사체를 화장 처리하고 심장 쇼크사로 조작하여 서둘러 마무리하려 했으나 경찰과 전두환 정권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고문에 의한 사망 사실을 최초로 인정하고 고문 경찰관이 5명이었으나 경찰관 2명을 구속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합니다. 고문이 업무 가욕에 의해 어쩌다 보니 일어난 실수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 교도소에 있던 이부연 선생이 날린 비둘기 편지로 인해 고문 가담자는 2명이 아니라 5명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 편지가 당시 영등포 교도소에 있던 이부연 선생이 날린 비둘기 편지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이 5.18 7주기 기념미사 때 김승훈 신부가 발표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조작되었다는 성명서입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검찰이 자신의 임무를 포기할 때 진실을 밝혀낸 사람들은 당시 말단 공무원이었던 교도관, 감옥에 있었던 민주인사,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늘 어려운 일을 감당했던 성직자,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직선제 개헌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며 6월 항쟁으로 확대됩니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4.13 호원 조치를 단행하며 장기 집권을 밀어붙이려고 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반대하며 전국적으로 시위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한열 열사가 체류탄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소식은 온 국민을 분노로 끓게 만들었고 결국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내는 6심 민주항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경찰의 국가폭력만을 기억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부당한 권력이 요구하는 대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죄 없는 사람 때려잡는 판결로 정권에 협조한 사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경찰, 검찰,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간첩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 지침이 있었던 시절이지만 거짓에 침묵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정권의 입맛대로 보도를 했던 언론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오남용하고 정권의 입맛대로 행동했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더 좋은 자리,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들이 승승장구하며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되어 부끄럼 없이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은 적이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지
이곳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